자, 이제 매도인 담보책임을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죠? 하단에 05번. 이제 이쪽이 어려워요. 이쪽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도 잘 몰라요. 출제자도, 대학 교수도. 그리고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맞춰요. 시험 떨어지란 말입니다. 다.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공법이든 학개론이든 뭐든지. 제도가 어려우면 시험 아주 쉽게 내요. 그러니까 절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쉬운 거라도 하시면 돼요. 대신 제도 자체가 쉬우면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내요. 안 그러면 다 학교 가니까. 그래서 쉽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 어렵다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다 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다 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 아무튼 이건 제도는 어렵지만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냥 딱 세 줄 외우시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거기 외에서 답을 내면 찍어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95%는 여기서 다 답이 나오니까 세 줄만 딱 외우시면 돼요. 세 줄만. 자, 이제 그럼 지금 공모실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자,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그럼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받아야겠죠? 그럼 하자가 있는 물건을 줬다면 매도인은 책임져야겠죠? 이게 매도인은 담보책임입니다. 그럼 이 매도인은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법에 정해진 무과실. 매도인이 고의과실 없더라도 일단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고등어 통조림 사왔거든요. 통조림 사와서 열어보니까 안에 벌레가 있어요. 그럼 마트 사장님, 매도인 알았어요? 몰랐어요? 벌레 있는지? 자기도 몰랐겠죠? 그래도 새 걸로 바꿔주죠? 일단 마트 사장님 고의과실 없더라도 일단 새 걸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 마트 사장님은 그 앞이 유통 단계, 그 앞 유통. 그럼 결국 제휴사가 책임지겠죠? 그런 게 매도인 담보책임이에요. 일단 매도인 잘못 없더라도 무조건 일단 책임지는 겁니다. 매수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리고 이 법정이란 법률규정 약자죠. 임의규정이에요.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임대차도 다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몇 개 나와요. 이건 다 임의규정. 그래서 법규정보다 약정이 더 우선한 거죠. 그 다음 매도인 담보책임은 계약의 유효일 때만 문제돼요. 무효라면 책임질 게 없죠. 유효일 때만 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한다면 유효일 때는 이행이익 배상의 원칙이에요. 이행이익 배상. 그때 예전에 했던 원시적 불능 무효죠. 원시적 불능 무효라면 이행할 수가 없죠.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뢰이익 배상의 원칙이었고, 계약이 유효라면 이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책임질 때는 이행했었더라면 얻었을 이익, 이것을 배상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라면 신뢰이익 배상의 원칙, 계약이 유효라면 이행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이행이익이 원칙, 그게 원칙입니다. 계약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이행이익이요, 신뢰배상이요? 이행이익 배상이요, 신뢰이익이요? 유효만 해지할 수 있죠? 유효만 해지하니까 당연히 이행이익 배상의 원칙이죠. 이행이익. 그러죠? 무효일 때 원시적 불능 무효, 신뢰이익 배상 기원칙입니다. 자, 그럼 매도인 담보책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권리하자와 물건하자가 있는데 시험은 권리하자가 잘 나옵니다. 이게 총 5가지입니다. 그럼 자, 원래 매도인 담보책임이란 하자를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물어야겠죠. 근데 이 권리하자에서는 특이하게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 주장 가능한 게 있어요. 악의의 매수인도 담보책임 주장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걸 외우시면 돼요. 첫째, 이제 이 5개 중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이 실행됐다, 행사됐다, 경매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경매 나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악의 매수인도 청구 가능한 겁니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약 글자 따서 전해일감 실손해 하시면 돼요. 전해일감 실손해. 전해일감 실손해 이렇게. 얘는 악의도 행사할 수 있다. 악의도. 전해일감 실손해. 그럼 이 전해일감 실손해 빨간색이 아니라면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모두는 뭔지 몰라도 여기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빨간색 아니면 뭔지 몰라도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5개 중에 아예 2개는 안 나왔죠? 하나가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이다. 또는 부동산을 사는데 용익적 제한이 있어서 부동산 사용하기 힘들대요. 제한 물건이 있어서 용익적인 제한이 있어서 부동산 사용 힘들다. 이 2 경우는 아예 빨간색 없죠.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나왔는데 악의 매수인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여기는 선의만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만 외우시면 돼요. 전해일감 실손해 말고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1번 전부타인 권리 매매 봐보세요.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것만 할 수 이것만. 손해배상 없죠? 그럼 선의만 하기 저기는 빨간색 아니면 무조건 선의만. 그냥 뒤집으면 된다니까요. 빨간색 아니면 무조건 선의만. 다시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없으니까 그럼 선의만 해지할 수 있겠죠? 다시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돼요? 선의만. 근데 일부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빨간색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선의만 하시면 돼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줄에서 거의 95% 정답이 나오니까 나머지 5%를 내는 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정확히. 그럼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X부동산 있는데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갑의 매도인은 X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약속된 대금 주면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X는 갑 소유가 아니래요. A 소유래요. 그럼 갑은 자기급 팔았어요? 타인급 팔았어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예요. 타인 권리 매매. 그래도 유효입니다. 왜 유효해요? 갑은 A에게 소유권 취득해서 을에게 약속대로 넘겨주면 되고 을은 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입니다. 근데 A가 갑에게 절대 소유권 안 넘긴대요. 그럼 갑도 을에게 넘길 수 없게 됐죠. 그때 갑은 을한테 책임을 지면 되고 을은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때 을이 선이었다. 을을 매매할 때 A 소유인지 을이 몰랐대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유효입니다. 이거 유효.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갑에게.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도 계약 당시에 A 소유인지 알았다면 을도 예상할 수 있었죠. 혹시 나한테 이게 못 올 수도 있구나라고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그냥 그래도 계약 해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해예요. 전해. 그래서 전부타인 권리 전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468페이지 468 상단에 노란색 1번이 있죠. 아래 양괄호 1번 밑에 569조 있습니까? 타인 권리 매매 보세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 유효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570조 동전이란 윗과 제목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타인 권리 매매 그 말입니다. 그때 담보 책임. 전조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 앞에 선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선의 악이 다 포함돼요. 선의 악이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 악의인 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의는 해제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예컨대 보지 마세요. 아주 어려워요. 그냥 이거 딱 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 우리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노란색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돼 있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가 타인 권리 매매. 가백에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X토지 계약 매매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0평. 그래서 200평인데 평당 100만원 그래서 2억의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평당 100만원 그래서 2억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00평 중에 20평이 A 소유래요. 20평이 A 소라 그런다. 그러면 200평 중에 일부가 타인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은 A에게 20평 돈 주고 사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200평 다 넘겨주면 되죠?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A가 20평 절대 안 판대요. 그럼 갑은 우리에게 20평 넘길 수 없게 됐죠. 그러면 180평만 이전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20평을 넘길 수 없고 180평만 이전 가능하게 됐습니다. A가 절대 안 준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 우리 선이었대요. 그 말은 매매할 당시에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다 갑소인 줄 알았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200평이 아니라 180평만 취득할 상황이죠. 그랬을 때 우리 180평만으로도 자기가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대금 20평만큼 대금만 깎으면 돼요. 2천만 원. 그래서 대금 감액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꼭 200평이 필요해요. 나는 180평이면 절대 안 샀을 거래요. 그래서 180평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일단 계약 전부 깨야겠죠?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도 계약 당시에 20평이 A소인지 알았대요. 그럼 을도 혹시 내가 180평만 취득할지 모른다고 예상할 수 있었죠? 그때는 을은 그냥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어요. 2천만 원 깎여야겠죠? 이만큼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합니다. 을도 예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이어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이어도. 그럼 이제 책에서 469페이지죠. 중간에 572조 있습니까? 자,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되죠. 근데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 앞에 선이 써 있습니까? 없으니까 선의 악이 다 포함돼요. 선의 악이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가 20평 비율로 20평만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화 경우에 잔존한 부분이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죠. 3항.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가 이럴 때 180평만으로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계약 다 해지할 필요 없죠. 그냥 감액만 하면 되겠죠. 감액. 다시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이어도 감액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법조문 밑에 양괄호 1번 예컨대 있습니까? 거기 다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는 얘가 쉬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70페이지 3번 목적물 수량부족 일부밀실 있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수량부족 일부밀실은 뭔지 몰라도 선의만 행사할 수 있죠? 악의는 절대 못합니다. 자, 갑에게 마찬가지로 토지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그래서요. 여기처럼 똑같이 X매매 하는데 이게 200평이래요. 200평. 평당 100만원 그래서 2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평당 100만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걸 측량해 보니까 200평이 아니라 180평밖에 아니네요. 그럼 여기랑 다르죠. 여기는 200평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일부가 A 소유. 여기는 아예 20평이 부족해요. 아예.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아예. 그랬을 때 우리 계약 당시에 그런 걸 몰랐대요. 이런 걸 몰랐다면 을은 똑같이 이래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 180평만으로도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20평 깎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우리 180평 안으로 계약 목적 달성 없었다면 계약 전부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도 알았대요. 을도 이때 이 사실을 알았대요. 그럼 을은 어떤 생각하겠죠? 이거 저것 봐라. 180평인데 저것이 나한테 200평이라고 거짓말 치네. 하지만 내 생각에는 180평도 2억 가치가 있으니까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때는 아무 청구 못해요. 이때는 대금감액 청구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선의는 악의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 못해요. 선의만 뭔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470페이지 보세요. 이제 3번 574조가 있죠. 전 2조 규정은 수량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여기처럼 20평 부족하죠.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 즉 토지 20평이 아예 포락됐다. 일부 매실. 그 다음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매실을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 준용한다고 말이 선의인 때 이쪽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 밑에 양괄호 1번 예컨대하고 양괄호 2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양괄호 1번, 2번.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제 4번이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575조가 있습니까? 여기도 다 선의만 지금 우리 책에 읽는다 여기 선의만 뭔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전해일감 실서 내오시면 돼요. 내용은 상당히 어렵지만 문제는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소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B가 법정이상권을 취득했어요. 법정이상권. 근데 법정이상권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병에게 팔았는데 병 토지 매수인 병은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대요. 이런 걸. 그러더라도 지상권이 먼저 성립했고 소유권 나중에 취득하면 B는 등기 없이도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이제 법정이상권 보다 많은 토지를 산 겁니다. 그죠? 그럼 병은 저런 사실을 몰랐다면 매도인한테 책임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매도인 담보 책임. 갑도 몰랐대요. 나도 이런 거 몰랐는데 그럼 갑 책임자 앉아요? 갑도 이런 걸 몰랐대요. 책임자 앉아요? 책임져야 돼요. 저기 법정 모가실 책임. 왜 몰라요? 땅 가지 말아야지. 땅 가지는 모르는 거 용서 안 해요. 가지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몰랐더라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575조 봐보세요. 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보통 약정 지상권을 말하죠. 다음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랬죠. 이건 다 등기가 돼 있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이런처럼 이런 경우나 매수인이 모를 겁니다. 그러죠? 아무튼 법조문을 그래서 했어요. 다시랑 매매 목적물이 지당권, 제어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도 등기 안 돼 있으니까 뭐를 수도 있죠. 유치권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사용할 때 제한을 받겠죠. 그 다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의인 때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제 5번이 있죠. 5번이 저당권 전세권 제한이 이게 실행이요. 예, 실행입니다. 경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경매. 실행 행사.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576조 이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5번째죠. 자,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이 갑이 소유자인데 이 상태에서 등기불구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자 을 채권이 3억이래요.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사요. 병이 매수인. 그럼 시간축 순위 먼저 갑 등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당권 나왔고 세 번째로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병은 당연히 이거 눈으로 보고 샀죠. 당연히 악이에요. 당연히 악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을 제3취득자가 그랬죠. 저당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거나 저당부동산에 용의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그럼 자 우리가 병이라면 다음같이 둘 중에 하나로 살 거예요. 시가 5억짜리인데 나는 대출을 싫어요. 난 돈 많아요. 그럼 갑에게 5억 주는 동시에 이거 말소하면 되겠죠? 그러기 5억에 사면 되죠? 아니면 나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갑이 빌린 돈이지만 내가 갚기로 하고 내가 안고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보통 우리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2억에 샀어요. 갑 2억 줬습니다. 너가 빌린 돈 내가 갚을 테니까 5억짜리 2억에 사면 되죠? 이렇게 샀어요. 근데 우리 경매 청구했네요. 우리 경매 청구했어요. 돈 못 받았죠? 누가 안 갚았어요? 병이 안 갚아서 경매 나왔죠? 그럼 병은 누굴 나무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죠? 이런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입니다. 제3취득자란 이런 사람이 제3취득자입니다. 부동산 매매 태어나서 처음 받겠죠? 근데 갑이 그래요. 제가 5억이 필요하니까 오늘 5억을 주시면 그럼 그날 말소하라 하겠죠? 이건 제가 3달 후에 갚아서 말소한대요. 오늘 나 처음 봤지만 내 얼굴 한번 보고 오늘 5억 다 주시면 내가 3달 안에 이거 갚아서 말소할 테니까 오늘 나 5억 주래요. 그러게 준 5억 병이 있을까요? 5억 준 병이 있겠어요? 없겠죠? 근데 가끔 주는 미친놈이 있어요. 그런 미친놈을 제3취득자 그랬죠. 저당권에서. 가끔 주는 미친놈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갑 믿고 5억을 줬어요. 그날 말소한 게 아니라 갑이 3개월에 말소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5억 주고 샀죠? 근데 우리 경매 청구했네요. 누가 안 갚았어요? 지금 갑이 안 갚아서 내 소유권 날아가게 생겼죠? 이 불쌍한 사람을 제3취득자랍니다. 합니다. 이 미친놈을. 그럼 이 사람이 이래야겠죠. 내 거 경매 나오면 갑이 갚기로 한 거 내가 대신 갚을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지켰죠. 그리고 그 출제한 돈을 갑에게 청구하면 돼요. 근데 나도 돈 10원도 없어요. 다 주고 사서. 그럼 경매 나와서 소유권 뺏기면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다면 지금 갑에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악이에요. 당연히 악이더라도 여기는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의 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악입니다. 알고 샀을 거니까 얼마에 사냐가 중요해요. 내가 3억을 안고 2억이 샀다면 담보 책임 주장 못해요. 갑 믿고 5억이 샀는데 갑이 안 갚아서 경매에 나오면 그때 갑한테 나무라겠죠. 이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거지 선의 악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악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의라도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와 유사한 게 가등기를 봐볼게요. 옛날에 가등기 할 때 병을 걱정한테 많았었어요.
여러분 제 눈빛을 보니까.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을 앞으로 가등기했어요.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았네요. 병 누구한테 샀어요? 갑에게 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본등기했어요. 그럼 시각적 손으로 갑이 소유자였고 우리 가등기했고 병이 돈 주고 샀는데 우리 본등기했대요. 그럼 병, 가등기 당연히 눈으로 보고 샀죠? 당연히 악이에요. 당연히. 눈으로 보고 샀으니까 세 번째라. 근데 우리 본등기했단 말은 이렇게 한 겁니다. 갑이 그랬어요. 내가 이거 책임지고 지울 테니까 나 믿고 사래요. 그러니까 사는 미친놈이 있었어요. 근데 지우기는커녕 본등기 청구해서 본등기 해버렸습니다. 그럼 순이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얘는 직권 말소돼요. 그럼 소유권 뺏겼죠? 그럼 병은 갑한테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죠? 그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문제돼요. 어떤 책임? 그럼 저기 1번부터 5번 중에 1번 아니면 3번이 둘 중에 하나 유사해요.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 유사합니다. 그럼 1번, 3번 차이점이 뭐예요? 악의일 때 어떤 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건 청구할 수 없죠? 그때 대법원이 3번 책임을 묻는다 그랬습니다. 3번. 마치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 뺏긴 게 유사하기 때문에 악의병도 3번을 물어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책임 묻는다면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겠죠? 이 경우를 마치 대법원이 여기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이 뺏긴 걸 유사하게 봐서 이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따라서 이 576조를 준용하는 겁니다.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럼 자 471페이지는 하단에 576조가 있죠? 자 1항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경매입니다. 실행.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 매수인 앞에 서은이 없죠? 그러니까 서은이 악이 다 포함돼요. 서은이 악이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항 전환 경우에 매수인은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즉 병이 대신 갚아서 소유권 보존했다면 3억을 갑에게 청구하겠죠? 근데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이하의 경우에 매수인 앞에 서은이 없죠? 그러니까 서은이하기 매수인은 손해받은 때 그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양가로 1번 다 읽어보시면 되세요. 다음 페이지까지. CET까지 읽어보시고 CET까지. 그 다음 양가로 2번.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본등기가 경로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도 매도인은 본조 동그라미. 본조가 576조입니다. 576조. 그리고 570조 X. 이게 570조예요. 570조 책임지다 틀려요. 이 576조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말은 악이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이어도. 그럼 밑에 6번 이제 경매가 나왔습니까? 경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3번. 경매일자가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담보 책임 매매가 유효인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까지. 그러니까 유효니까 이렇게 책임지는 거예요. 무효라면 책임 안 집니다. 담보 책임. 그러죠? 지금까지 이제 권리하자 5개를 보셨는데, 자 그럼 매수인은 이런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언제까지? 그 행사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권리들의 행사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 권리들을 아무 때나 행사하면 안 되겠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제척 기간 또는 행사 기간 제한. 그럼 자, 선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 물려면 하자를 몰랐으니까 하자를 알아야지 책임 묻겠죠? 그러니까 선의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주장해야 되고, 악의 매수인은 안 날이 언제예요? 매매 계약일 때 알았죠? 계약일 안 날의 계약일이에요. 계약일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권리들을 1년 내. 선의는 안 날, 악의는 그날, 계약일. 단
여기 1번, 3번. 1번과 3번은 이 1년 기간 제한 없어요. 이것은 1년이란 기간 제한 없습니다. 1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경우의 매수인은 전부 타인권라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했어요. 경매로 다 뺏겨서 매수인은 권리 하나도 취득 못했습니다. 불쌍하니까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했어요. 나머지는 권리를 취득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매수인이 권리를 하나도 취득 못했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1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까지 딱 정리하면 되겠어요. 우리 책에는 이게 자세히 안 나오는데 그 468페이지 쪽 보시면 그쪽은 기간 제한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써있긴 써있는데 얘를 제가 보지 말아 그랬으니까 기간 제한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69페이지는 중간에 2번 572조 봤습니까? 그 밑에 573조 보세요. 존조권리 행사기간. 존조권리는 매수인이 선인 때 그 사실자 안날 동그라미, 안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 계약한 날 동그라미, 그때부터 1년 내 1년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다 1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군데는 1년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따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책에 이걸 제가 찾아드리려면 책 예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다가 읽다가 나머지를 다 혼동해버리니까 책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468페이지 봐보세요. 468페이지. 하단에 노란색 글씨 하나 있습니까? 뭐 사실상 처분권? 거기서 위쪽으로 네 줄 올라가시면 이 경우에는 단기 제척기간이 정해지지 않다 이런 말이 써있긴 써있어요. 근데 그거 보려다가 위를 다 읽어가거든요. 예컨대를. 그러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 보지 마라 이겁니다. 제 뜻을 아시겠죠? 그 책 위에 있는 예컨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기 사법고시 기본서 있는 걸 써놨어요. 그대로 갖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은 그냥 여러분에서 보지 말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따라하나 딱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다 읽으라 그래요. 다 읽어가지고 머리가 터지든 말든. 근데 저는 이거 알면 그냥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 어려운 걸. 그건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 가시면 되겠고, 이제 473페이지 오시면 473페이지 이제 7번 있습니까? 지금까지 권리하자였죠? 7번은 자 물건하자 네모 쳐보세요. 물건하자. 지금까지 권리하자 보셨고 이제 물건하자입니다. 자, 물건하자를 보시면 이건 아주 쉬우니까 문제를 잘 안 내요. 실생활에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이건 시험 낼 게 별로 없어 안 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권리하자, 물건하자가 있죠? 권리하자, 물건하자 중에 어떤 걸 더 발견하기 쉬울까요? 권리하자, 물건하자 뭘 더 발견하기 쉬울 것 같아요? 물건하자죠. 권리하자는 등기부 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물건하자는 꼬마들도 안다 그랬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단도주택 사러 갔거든. 단도주택. 5살 꼬마도 엄마 저기 물새라고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꼬마들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건하자를 인해서 담보 책임 주장하려면 악의는 절대 주장 못해요. 선이면서 무과실까지 있어야지 매수인이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4살짜리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권리하자는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었죠. 발견하기 힘드니까. 근데 물건하자는 4살짜리도 알 수 있으니까 매수인이 선임에서 무과실해야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선이니까 하자를 안날로서 6개월에 6개월. 6개월 내에 발견 6개월 내에 행사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지나버리면 내가 사용하다 고장 낸 건지 내가 사기 전부터 고장 난 거지 애매모호하니까 여기는 빨리 행사돼 빨리.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대요. 그때는 담보책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 담보책임 주장하려면 권리하자의 경우만 주장할 수 있고,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담보책임 주장 못해요. 아파트 경매받았는데 아파트가 고장났어요. 그 전 집주인 어디가 있겠어요? 서울역 앞에 쭈그리고 있어요. 거기 가서 네 아파트 고치냐고 30만 원 냈으니까 30만 원 내라 하면 되겠어요? 맞아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담보책임 주장 못합니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시험 낼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자, 그럼 밑에 양괄호 1번 책임 내용 있습니까? 반괄호 1번 특정물 매매가 되겠죠? 특정물이란 그 아파트, 그 주택 이런 것들. 그럼 580조 봐보세요. 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575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가 575조가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471페이지. 471페이지. 상대는 575조 1항이 있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1항은 물건을 사는데 물건 하자가 너무 심해서 매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 해지하겠죠? 근데 약간의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받으면 되겠죠? 그게 575조 1항이 있어요. 아까 1항에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다시 580조 1항. 한마디로 물건 하자 이런 말이죠. 아파트를 사는데 화장실만 물이세요. 화장실만 물이세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게 아니라 화장실만 고치면 되겠죠. 근데 천장에 물이 전부가 나세요. 그럼 거기 살겠어요? 그때는 계약 전부 해지하면 되겠죠. 그게 508조 1항. 다시 1항 보세요.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는데 575조 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책임 못 묻는다 그 말이죠. 반대하면 선의무과실. 상할수 반대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만 담보책임 주장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2항. 전항규정은 가로 쳐보세요. 경매의 경우 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가 경매로 취득인데 물건 하자가 있다면 담보책임 주장 못합니다. 법조문 밑에 예컨대 거기 한번 읽어보면 돼. 예컨대. 반가로 2번 불특정물 가로 열고 종류물 써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이마트 가서요. 하이마트에서 삼성 에어컨을 하나 삽니다. 삼성 에어컨이 여러 가지가 있죠. A라는 제품을 하나 샀어요. 삼성 에어컨 중에 여러 가지 중에 A라는 거. 그러면 하이마트에 있는 물건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삼성 공장에 이 제품이 수천 개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산 거죠. 이걸 종류물 그래요. 종류물. 이 수천 개 중에 어떤 게 내 집에 올지 모르죠. 그냥 종류로 삼성 에어컨 A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천 개 중에 한 대가 우리 집에 왔어. 한 대가. 그럼 종류물에서 이제 한 대가 오면 이제 특정물로 변해요. 특정물로. 한 대가 딱 왔으니까. 나한테 온 이 한 대가 고장났다면 책임 물어야겠죠? 그러죠? 하자가 커요. 아예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에어컨에. 찬바람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럼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삼성이 마음에 들어요. 삼성이. 그러면 하자 없는 것으로 바꿔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류물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돼요. 삼성 공장에 어떤 게 내 걸지 수만 대 중에 그 중에 딱 한 대가 우리 집에 오면 그때 딱 특정된 거죠. 그 한 대가 고장났다면 고쳐야겠죠. 그래서 581조 보세요.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즉 삼성 에어컨 A 제품이라고 정해서요. 그 특정된 목적물에 우리 집에 한 대가 왔죠. 하자가 있는 때 존조 규정을 준용한다. 하자가 크면 계약 해제, 하자가 적으면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 2항. 전환기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냐고 하자 없는 물건, 완전한 물건을 다시 가져오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예컨대만 4줄만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양괄호 2번 법률상 장애 있습니까? 거기는 7번째 줄 내려오시면 7번째 줄 중간쯤에 즉 있어요. 즉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밑줄.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가로 쳐보세요.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과로.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데 왜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공법상 불가능한 거죠. 그러죠? 그 장애 역시 매매 목조물 하자 동그라미. 목조물 하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법률적 제한으로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럼 그 하자를 권리 하자로 볼 것인가 물건 하자로 볼 것인가? 대부분은 뭘로 봐요? 뭐에다 돈 얹혔어요? 목조물 하자 물건 하자. 다시 법률적 제한 때문에 건물 지을 수 없대요. 그 하자는 권리 하자예요? 물건 하자예요? 물건 하자. 그러니까 물건 하자니까 선의 무과실만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법 법조문을 몰랐죠. 그러면 과실 있다고 봐야 돼. 과실. 자기가 왜 법을 몰라요? 그래서 무과실이 아니니까 그때는 주장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물건 하자 본다 말은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제척기간이 있습니까? 582조. 전 2조 우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앞날 동그라미, 앞날부터 6월 동그라미, 6월 행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하단에 10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약정으로 담보책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니까. 그럼 자 10번 아랫줄. 담보책임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무 특약 없으면 지금까지 본 법조문이 적용되고 그러죠? 아무 특약 없으면 특약하면 특약이 우선하고 법조문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 담보책임은 아까 다 임의규정 그랬어요.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할 때 아파트를 사고 판다 해보세요. 아파트를 중개해요. 그러면 내가 계약서 특약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매도인이 마음에 들면 특약을 어떻게 써요? 매도인이 마음에 들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 지지한다 쓰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은 책임 못 묻는 겁니다. 그러겠죠? 반면 매수인이 스스로들 많이 준대요. 매수인이 나에게 스스로 많이 주고 매수인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특약 없으면 아파트 하자 6개월인데 아무 특약 없으면 매수인이 마음에 들면 매도인은 평생 담보 책임진다면 돼요. 그럼 이거 적용 안 되고 평생 지는 겁니다. 써놓으면 의뢰인들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 써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중개사 특약 쓰면 의뢰인들이 그걸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릅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알아요. 이미 늦었어요. 특약 끝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신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아무 말 없으면 내가 하자 안 날 6개월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사야 돼요? 여러분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은 담보 책임 평생 진다라고 써주려야 돼요. 중개사한테. 그럼 평생 지는 겁니다. 그래야겠죠?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면 책임 안 진다라고 써주라면 돼요. 상대방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다만. 그 다음에 다만. 매도인 이제 알고 동그라미.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 그때는 담보 책임 면제 특약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때만큼은. 알고도 고지하지 않으면 담보 책임 면제 특약했더라도 그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매도인이 화장실을 물 새는데 알고 그냥 팔았대요. 그럼 이 담보 책임 면제 특약에도 책임져야 돼요. 그럼 매도인이 화장실 물 새는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어떻게 알아요? 윗집 아랫집 가보면 한 번은 싸웠겠죠. 물이 새네 책임져라. 그거 딱 증거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알았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보 책임 마치고 아무튼 제가 약간 좀 깊이 했는데 아무튼 시험은 이거 외우시면 돼. 그냥 이거 여기서 거의 대부분 나오면 돼. 여기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50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05페이지 하단에 5번 문제 있습니까? 네, 장료 문제예요.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거죠?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권리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전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틀렸어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실행으로 경매죠.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 다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 정답이에요. 실손해. 실행됐을 때 계약 해지 손해배상 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해서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리익이 아닌 원칙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4번 X 지워버려서 몰라도 돼요.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 선의 나왔죠.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 틀렸죠. 안날로부터 1년 행세한다. 선의 안날 1년. 악의가 아까 계약일. 여기. 악의가 그날 계약한 날 알았죠. 선의는 계약한 날 몰랐죠. 나중에 하자를 알아야지 행사하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시험은 나요. 패턴이 거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나오면 그냥 찍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4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75페이지. 이제 하단에 06번 환매 있습니까? 이게 간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환매는 우리 시험에 가끔 나요. 가끔. 나도 시험 보면 이제 아니? 라고 물어볼 때. 나도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볼 때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환매는 우리 민법에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서 중요해요. 다른 데서. 2차 과목 공부할 때 써먹어야 되고, 난 민법에도 환매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환매는 관법지에서 환매 X 그랬죠? 그런 데가 더 중요해요. 환매는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 나왔죠? 그런 데 더 중요해요. 환매 그 자체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서. 다른 데서 공부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제도는 아닙니다. 환매는 아까 제가 관법지나 가등기 담보법에 했다 그랬죠? 저 혼자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니까? 저 혼자. 자, 이제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에게 3억을 대출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을이라면 채무자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받겠죠. 근데 을은 참 특이해서 을은 저당권을 싫어해요. 법원 옆에도 가기 싫은 놈이에요. 그래서 을이 그랬습니다. 내가 돈 빌릴 테니까 이걸 매매 형식으로 해서 아예 소유권을 넘기래요.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아예 소유권 넘기래요. 갑은 돈 필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을 말 들어야겠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는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취득했죠. 이걸 양도담보 그랬어요. 양도담보.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을 앞으로 일단 소유권이 왔어요. 그럼 우리 A한테 팔아버리면 선의 매수인은 선의 3자는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나중에 소유권 회부할 필요 없어요. 갑은 돈 갚고 다시 4억 1원 특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형식을 하고 다시 4억 1원 환매 특약이에요. 그리고 제3자 대항하려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까지예요. 환매 등기까지. 그래서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반드시 같이 할 등기로 정답 환매 등기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기 등기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A가 돈 주고 샀대요. 그럼 갑이 나중에 돈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A 소유권 뺏기고 갑한테 소유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두면 을에게 사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일단 돈을 빌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다면 갑은 이런 거 해두면 나중에 돈 갚고 다시 소유권 찾아갈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환매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해야 돼요. 그럼 환매 기간을 보통 정하거든요. 부동산은 5년 밑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년으로 정해다 3년. 3년 안에 갑이 원래금 갚고 다시 소유권 사가기로 약속해놨어요. 그럼 갑은 3년 안에 돈 갚으면 다시 찾아가면 되죠. 근데 3년 환매기간 3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매기간 지나면 갑은 더 이상 환매권 행사 못합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제. 그러죠? 근데 그냥 취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X가 시가가 5억짜리라면 우리 5억짜리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뺀 청산금을 갑에게 돌려줘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할 때는 그때도 가등기담보법입니다. 그때 가담법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갑이 을에게 3억 빌렸죠? 갑에게 3억이 왔어요. 갑은 을한테 소유권 넘기고 점유까지 넘겼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니까 갑이 원리금 갚고 환매권 행사해서 다시 소유권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3년간 갑은 3억에 대한 이자 수익을 취득했고 을은 3년간 부동산 점유하면서 사용이 과실을 취득했죠. 그러면 갑은 3억 주고 을은 부동산 넘겨줄 때 이것까지 같이 넘겨주는가? 약정이 따르지만 약정이 없으면 이것 주고받으면서 이것까지 굳이 귀찮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퉁처리,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자 주지 않고 을은 과실 안 줘도 돼요. 상계처리로 그냥 그래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이제 환매제도입니다. 그럼 476페이지는 상단에 590조 있습니까? 자, 590조 1항. 매도인이 동반을 칩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반해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 그 영수한 대금 받은 돈이 저기 3억이죠? 3억 및 매수인이 부담 매매 비용이 만약에 50만 원이었다. 그럼 50만 원을 반환하고 그 목적 환매 다시 사올 수 있다. 이항 전항후 환매 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에서 그 약정이 따른다. 왜 그래요? 다 임의규정이니까. 3항 전이하 경우에 목조물 과실과 대금이자는 특별한 약정에서 이를 상기한 것을 본다. 그 밑에 2번 환매기간 있습니까? 590조 1항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주무한다. 약정기한 1을 넘는 때 5년, 3년으로 단축합니다. 옛날에는 2항이 시험이 잘 나왔어요. 환매기간을 정한 때 절대 연장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3항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 또 5년, 3년 단한다 해서 법조문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3번 환매 실행이 있습니까? 이때 594조 1항 매도인은 지금 갑이에요. 갑. 매도는 기간 3년이나 정했다면 3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 말이 3년으로 정했다면 3년 안에 갑은 원리금 갚고 환매권 행사해서 소유권 찾아와야 돼요. 3년 지나버리면 갑은 더 이상 소유권 못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하겠죠? 단 이때는 아까처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서 을은 청산금을 돌려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법. 다음 아래 양과로 2번 환매 등기한 경우 592조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 경우에 동반을 칩니다. 매매 등기와 동시에 동반해요. 반드시 동시에 돼요.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 제3자에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10분 쉬가시고 480페이지 교환계약부터 임대차까지 하겠습니다.